사주팔자의 관성은 살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건강을 상하게 하면 죽인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주팔자의 편관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힘들기만 할까요? 이 살의 특징과 장단점들, 이 살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화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 보는 법 네 번째 시간, 십성 중에서도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평소랑 다르게 와이셔츠를 입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관성이라는 주제가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랑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칠살 혹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혹은 인생의 고난과 고락을 의미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사주팔자에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인생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고난과 환란이 많고 사고와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그 나쁜 의미에 가려져 있는 관성의 또 다른 특징들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활용법까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순서는요. 첫 번째로 관성의 개념과 정의, 두 번째로 관성에 해당하는 편관정관의 장점들, 그 다음에는 편관정관의 단점들, 마지막으로 편관정관의 현대사회 활용법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의 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내 생년월일 시를 입력하시고 8글자 중에서 편관 혹은 정관, 한자로는 각각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있다면 내 사주팔자에 편관정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들은 특히 다른 십성과는 다르게 편관 혹은 정관은 관성이라는 의미에서 나를 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힘드신 분들, 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 환경이 조금 나를 잡아주는 것 같고 몸이 안 좋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이전보다 조금 더 힘들게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사주팔자에서 관성운, 즉 편관과 정관운이 지금 와 있는 건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이 보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성이라는 글자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치로 알아챌 수 있을 텐데 이 관이라는 건요 조직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봤을 때는 벼슬 관자를 써요.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벼슬이 최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제종제, 편관정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편인정인 중에서도 특히나 편관정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성을 가장 길한 기운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죠? 오히려 직장에서 혹은 집단에서 내가 순응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보다 내 개인의 전문성과 혹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기를 삼으신 분들 혹은 내 사주팔자의 좋은 운기에 나를 앞세워서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승승장구하고 계시죠. 이를테면 무슨 말이냐? 관성이라는 것이 전통 사주 명리학에서 위치해 있던 중요도보다는 현대사회에서는 조금은 그 중요성이 혹은 활용성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발달하고 더 많이 발달해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리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관성이라는 거는요 내 사회생활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적당히 정치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눈치도 있고 적응력도 필요하고 내가 사회에 나를 맞춰가는 일종의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제어의 힘 혹은 나를 어느 정도 힘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인내력 혹은 내가 타인의 마음 혹은 내가 상대방의 의중을 캐치할 수 있는 나와 집단에서 만난 사람의 다이내믹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눈치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에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혼자 하는 일보다는 내가 타인과 함께 서로 협업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하는 일과 맞는다면은 현대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보다는 혹은 1인 기업가보다는 내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내가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반이나 어떠한 그룹 혹은 집단과 계약을 맺어서 그 집단에 속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내가 아예 회사를 차려가지고 우두머리 역할, 리더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카리스마를 뿜뿜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편관과 두 번째로는 정관이라는 건데, 자, 편관이라는 글자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를 치는 글자, 나를 극하는 글자,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편관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다치시는 분들, 사고수 있으신 분들, 뭐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내가 어떠한 집단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괜히 뭔가 이상하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야 할 산이 많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녹록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주팔자에서 편이라는 글자, 이를테면 편재, 편관, 편인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간이라는 글자와 음양이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양이라고 하니까 나니?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평간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글자인데, 나를 극하는 에너지가 바로 필터 없이 극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는 글자인 평간과 정관 중에서도 평간이라는 글자가 정관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혹은 나를 치는 그 에너지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간이라는 것은 내 삶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평간을 잘 다스리는 분들은 파워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던 집단 생활을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집단 생활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해나간다. 그래서 평간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동시에 내가 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거나 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 집단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 그러한 걸 다 종합했을 때 CEO처럼 꼭 집단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정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한번 필터가 걸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간이라는 자리와는 음양이 다른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관처럼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이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그 날선 기운을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평관보다는 조금 수동적이고, 그 날선 기운이 적다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느냐? 평관이 뭔가 일을 벌리고 어떠한 집단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관은 그것을 조금 잘 뒤수습하고 케어해주면서 집단을 잘 유지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관과 정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관은 약간 호승심도 있고 동시에 한방과 기질도 있으며 내가 배팅할 때는 배팅해야겠다 하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평관이 많은 사람들은 무관 출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군 검경이라고 한다면은, 정관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안정지향주의, 나의 경험치를 중요하면서 동시에 모험심보다는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봐서 굉장히 살짝 선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행정이나 서류 업무 같은 것들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관성은요, 남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곤 합니다. 남자 사주팔자에서 평관과 정관은 내 자녀를 의미합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 가장 맞닿아 있는 자녀 혹은 나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면, 여성의 사주팔자에서 평관 정관이라는 것은 이성을 의미합니다. 즉 남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은 나를 치는 글자가 있잖아요. 전통 사회에서 봤을 때 남자와 여자 사회적 역할을 본다면은, 현대 사회에는 정말 거리가 멀지만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이라는 글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나 일, 말, 행동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나의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뺏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봤고 또 이성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평관 정관이 사주팔자에 잘 발달한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내 의견이 더 중요한 사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은 내 사주팔자의 관성, 평관 정관이 내 비견겁제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더 강하고, 그래서 내가 사회나 혹은 집단의 규율에 맞추기보다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고 결국 내 쪼대로 하는, 요렇게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평관과 정관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르면서 사회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평관 정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나의 욕심, 나의 뜻보다는 그것들을 조금 죽이고 사회나 집단이나 그룹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행동 양식들을 해나가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평관 정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여러모로 잘한다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게 다른 사주보다는 조금 덜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잘해야겠죠. 그래서 승진욕이 남들보다 강한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승진하려면 뭐 해야 되죠? 사회생활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이 가릴 거 없이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높게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 혹은 내가 조금 더 명예를 얻거나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사주팔자의 평관 정관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관리 끝판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나 자신이 편한 것들을 조금 누르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의뢰해야 하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나가는 힘이 남들보다 강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집단이나 회사, 그룹처럼 나의 외부의 역량이 아니라 내 내면의 역량, 이를테면 운동을 해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내가 하면 좋은 것들, 내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힘든 것들을 잘 해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평관 정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자기개발 유튜버 같은 분들 혹은 미라클 모닝처럼 나를 발전시키는 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평관 정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잘 웬만하면 쉬지 않는 공산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관 정관이 내 사주팔자에 분명히 있는데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난 하기 싫고 절대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평관 정관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측면은 사실 건강 관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 관리냐? 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그게 편관이든 정관이든 나를 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은 건강상의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고라든지 혹은 내가 운이 들어오고 치고 나갈 때 나의 몸을 좀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수술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 혹은 건강 관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맡은 바 책임을 잘하다 보니까 특히 가정적인 사람, 내 사람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살짝 장점 1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생활을 잘한다 라고도 조금 왔다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조금 다르게 발현되면은 내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에 충실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싱글족도 많고 나는 가정을 이룰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좀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주팔자에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내가 잘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혹은 내가 자녀로서 나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주팔자에서 가정을 잘 유지하는 힘은 관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내가 엄마로서 배우자끼리 잘 보필하겠다는 그런 책임감, 그러한 것들이 잘 작용한다면 가장 작은 단위의 집단인 가정에서부터의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주팔자의 편관 정관이 단점으로 발현될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직장, 회사 등등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애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욕보이는 짓을 하거나 혹은 나에게 종기를 걸어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나 자신의 마음을 챙기기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주팔자의 편관 정관이 나쁘게 발현될 때에는 내가 타인을 포함한 나의 주변의 환경에 통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어요. 저의 썰을 좀 말씀드리면 제 채널에서 최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살아온 배경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4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제 가정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이모랑 살게 되었는데 이모랑 살면서 정말 제 인생에 암흑기는 다 맞았어요. 저희 이모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뭐든지 사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게 심하다 보니까는 저한테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두고 이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자기에게 물질 축복을 주려고 계획한 일이다. 즉 저희 아버지의 유산을 이모가 저희 법정 대리인을 하면서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개판으로 썼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은 40년 동안 아버지가 누나와 저를 위해서 열심히 당신의 삶을 바쳐서 번 돈인데 저희한테는 어떻게 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랑 제가 살았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뭐 고3 때까지 제가 온전한 정신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내가 살기 싫은 사람이랑 한 지붕 안에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사주팔자에 그때에 들어왔던 운이 편관운이었어요. 제 사주팔자에서 편관운이 들어오르는 그 시점에 제가 살면서 처음 만났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끄던 제 가정이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모랑 살면서 너무나 힘든 고난들을 겪어왔거든요. 그때 제 운이 편관운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사주팔자가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제가 유튜브니까 말씀을 못 드릴 애들이 많은데 정말 저는 막장 드라마 끝판왕이었거든요.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절대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 그 일들이 제 사주팔자에서 공교롭게도 제 10대 때 가장 부모님의 스포트를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10대 때 편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제 인생이 아주 골로 갔었다, 아주 힘들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편관운이 언제 들어온지 꼭 한번 체크해보라고. 요 얘기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로 건강과 심리 상태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근데 건강과 심리라는 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사실 건강보다는 심리로 조금 더 많이 오는 부분이 있고요. 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주팔자의 특정한 오행이 고립되어 있거나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사주팔자의 경우에는 내가 건강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거나 내가 모르고 있는 병이 발병되어 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받거나 혹은 교통사고로 당하거나 등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사주팔자를 볼 줄 아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제 몸에 어떤 부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팔자의 편관 정관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들어오기 전에는 건강검진 같은 거를 받으시면서 미리 내 몸을 한번 검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주팔자가 정말 건강이라는 부분을 떼놓을 수 없거든요. 제가 도와도로 채널에서는 거의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저도 사주팔자를 공부할 때는 특히 건강에 굉장히 많이 받고 한의사분들 오행이라는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주팔자를 공부하셔서 내가 나중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미리 가늠해 보시고 또 어떤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로 내가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부정한 일 때문에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관 정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정말 내 일을
이름값 혹은 내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은 일이든 했던 일이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내가 타인들한테 손재원을 받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평간정간이 좀 과하게 많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고, 혹은 내가 너무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평판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다 감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주팔자가 그 인간 만사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악을 덮으려고 할수록 더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주팔자의 평간정간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내 양심에 걸리는 행동 같은 것들, 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 내 영혼을 파는 일들 같은 것들을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특히나 법의 무게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방어할지 이것도 설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리스크를 매니징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리스크 매니징을 가져가는 부분이 내 각자 사주팔자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가 알아둬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간정간의 현대사회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내 사주팔자의 평간정간 운이 언제 오는지 알아야 한다. 그 아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은 여덟 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건데, 이건 대운이라고 하고요. 내 인생에서 10년 동안 들어와 있는 운을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크게 들어와 있어서 내 인생에 키워드가 되고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러한 운이 봤을 때, 평간정간 운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 나를 치는 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와 맞닿아 있는 이 운을 잘 승화시키고 활용하신 분들은 내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유명해지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고 이름과 명예가 높아진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성이 들어올 때 내가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기가 약하거나 심리가 약할 때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 사주팔자의 평간정간 운이 언제인지, 즉 내가 몇 년도에 그 운이 들어오고 몇 살에 그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나에게 생길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로는 내 사주팔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자들, 리스크들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관성운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최대한 거리를 멀리하고 리스크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 그러한 노력을 드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시기는 스스로 힘든 시기인구나를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성운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에 은근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삶을 봤을 때, 물론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사주팔자를 볼 줄 알았다면은 저는 좀 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회 삼았을까, 관성이 강하게 들어와는 이 대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제 썰을 들려드리면은, 제가 22살에 피키캐스트에 입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피키캐스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도로라는 거를 알기 이전에 도로라는 사람을 먼저 알고 계시던 분들은 저를 피키캐스트에서 봤던 분들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피키에 들어갔었을 때에도 제 사주팔자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피키캐스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턴 사원으로 남자를 뽑을 때는 7학기 혹은 8학기 혹은 졸업 예정자 그리고 군필자, 요러한 1년에 보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됐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콘텐츠로 따로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당시에 입사를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거의 900대 1이었대요. 근데 저는 아무런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PK에 입사를 해서 인턴으로 1년 동안 일했었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힘,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내가 내 이름을 알리는 시기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피키캐스트에 입사해가지고 튜브 이거래라 같은 거, 정말 1세대 모바일 컨텐츠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춤도 추고 대도 않은 똥손으로 여직원분 얼굴에 막 메이크업 해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살아왔던 그 관성의 운 때 제가 피키캐스트라는 회사에 입사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 관성이 작용하는 방향을 알았더라면은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사주를 직접 읽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200%, 300%더 깊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이거예요. 간증 그 자체가 피키캐스트.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내 사주팔자에서 평간정간이 언제 오는지 캐치하시고 그 시기에 힘들더라도 내가 잘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 힘을 내가 가져가는 것, 지혜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활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관성이라는 것이 나를 치는 글자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평간이 발달한 사람들은 내가 동시에 누군가를 치기도 합니다. 즉 칼을 휘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간이 강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갔을 때는 군인, 검사, 경찰처럼 누군가에게 법을 집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형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식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면, 동시에 인간관계로 온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특히나 꼰대 선임 혹은 상급자
사주자들을 봤을 때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말도 거친 사람, 행동이 거친 사람, 권위주의적인 사람, 나를 꼭 누르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편관이 사주팔자에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주팔자에 편관정관이 나쁘게 발현되면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집단, 회사, 공동체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그것을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카리스마도 왜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권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완곡한 카리스마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여러분들이 요물처럼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권위적인 카리스마도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부드럽고 완곡하게 누군가를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유연한 카리스마도 갖춰주시면 좋겠다. 사주팔자의 편관정관이라는 것이 사회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편관정관이라는 것이 내가 유명해지는 거에 조금 뜨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해지는 방법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반면에 나쁜 의미, 뭔가 나쁜 수단, 안 좋은 방향으로 유명해진 사람도 있죠.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편관정관이 많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을 넘어버리거나 혹은 뭔가 지탄을 받거나 이러한 식으로 내가 조금 구설수가 아닌 구설수, 남들에게 나쁜 사람 이미지로 강력하게 각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관정관이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사업 이러한 결들을 봤을 때 결국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크해 주시면서 그거의 선악을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나의 쓰임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근데 제 10대 때 좀 애석하긴 하지만 남들이 겪지도 못할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그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와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고통은 없겠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삶의 태도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은 좀 버티면은 운이 바뀐다는 그 원리도 이제 알고 있고, 지금보다 더 힘도 없고 약했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도 없었던 그 시기에도 난 잘했으니까, 내 주위에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더 가진 게 많고 힘도 있으니 저는 그 어떤 환란과 고통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을 삶의 태도를 뭔가 이미 습득한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에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듦과 고민의 시간들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 자신 너무 자그마한 존재로 정의 내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는 어쩔 수 없는 반의 시기다. 내가 나를 스스로 조금 더 재련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인내를 배워야 하는 시기다를 캐치하시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빛날 시기를 누가 만들어주는 거다? 관성의 시기가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특히 관성이라는 게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줄 수 있는 것도 관성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인성, 편인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사주팔자 셀프리딩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세 가지 사이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